네, 안녕하세요. 다시 이렇게 우리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는데, 자, 우리 수학 1 여러분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까지 해서 우리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 수학 1도 마무리할 거고, 여러분 이제 온라인 클래스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뭐 우리 수요일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끌고 가기에는 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싶어서 일단 온라인 클래스로라도 여러분들한테 먼저 진도를 나가고 나중에 이제 또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다시 이렇게 수업해주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대면 수업 때는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뭔가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그럴 시간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배워가는 삼각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배워가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삼각함수 마지막 이제 마지막은 아니죠. 자, 우리 중간고사 전에 마지막 수업 우리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삼각함수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삼각함수를 먼저 하기 위해서 좌표 평면을 갖고 왔어요. x와 y 이렇게 좌표 평면,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좌표 평면을 갖고 와서 했는데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삼각 B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했어요. 삼각 B에서 삼각함수로 확장을 했다. 자, 삼각 B가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삼각함수로 확장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각도를 이제 이런 식으로 동경과 시초선과 동경을 이용해서 표현하기로 했는데, 여기 사이 각을 이 세타라고 한다면, 자, 이 세타의 삼각함수 값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다. 자, 근데 이때 어차피 얘는 세타가 1사분면 위에 있는 예각이니까 얘에서부터 시작하자라고 했어요. 얘를 점을 좌표를 x, y라고 하고 이 길이를 r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는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삼각형을 내려서 직각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높이는 y좌표와 같기 때문에 y에 되고, 그리고 이 밑변의 길이는 x좌표와 같기 때문에 x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변의 길이를 구해놓고 여기서 삼각 B의 값을 찾아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값을 각각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이라고 우리 삼각 B라고 썼었는데, 그 아이디어 그대로 삼각함수를 확장시키자라고 했어요. 일단은 삼각 B의 값을 구해보면은 사인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r분의 y다. 빗변분의 높이가 돼서 r분의 y라 쓸 수 있겠고, 자, 코사인 값은 우리가 앞에 있는 c를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r분의 x, 이렇게 r분의 x, 빗변분의 밑변의 길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마지막 탄젠트 값. 탄젠트는 필기체로 쓰면 이렇게 t를 쓰니까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x분의 y다.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지고 2사분면의 각에서도, 3사분면의 각에서도, 4사분면의 각에서도 우리가 확장시켜 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삼각함수로 다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좀 넘어가는 각, 둔각에 대해서도, 3사분면의 각에 대해서도, 4사분면의 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그 각 삼각함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우리가 조금 더 확장시켜서,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정리해서 우리가 좌표 평면, 4개의 좌표 평면에서 각각의 그 부호가 결정지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수인 그런 애들을 우리 따져보자면은, 양수가 어떤 삼각함수의 값이 양수가 나오느냐 따져보자면 1사분면에서는 모두, all, 2사분면에서는 sin,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 2, 3, 4 이렇게 차례대로 얼싸안고 이렇게 여러분들 외워서 활용하면 되겠다라고 했었죠. 자, 이 활용하는 것까지 우리 했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좀 더 삼각함수의 구체적인 그런 성질들에 대해서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부호를 결정지어주고 뭐 각각의 값에 대해서 이 r 값과 x좌표, y좌표를 우리 구해서 직접 삼각함수를 구하는 거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다 안 돼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 예제를 통해서 직접 얘네들을 통해서 구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 부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우리가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24차시 학습지 있으면은, 그거 여러분들 꺼내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또 EBS 클래스에 올려놨으니까 24차 학습지 그거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이 수업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제 2번에 4번과 5번만 여러분들 같이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2번에 4번을 통해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2번에 4번. 자, 지금 예제 2번에 4번은 120도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해라 라는 거예요. 자, 사인 값과 코사인 값과 탄젠트 값을 구해라.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얘를 120도를 우리가 일단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그 각도를 한번 표시해 봐야겠죠. 자, 얘를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에 x좌표, y좌표, 좌표평면 위에 120도를 표현하면은 90도보다 30도 더 넘어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얘가 120도가 되겠다. 자, 근데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 직각삼각형을 그리려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 코 부분 60도, 여기가 60도가 되겠죠? 180도 중에서 120도를 빼고 나니까 60도가 남는다. 그럼 여기는 30도인 이런 기본적인 우리 특수각의 삼각형이 나오겠다. 자,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빗변의 길이를 기본적으로 2로 놓고 우리가 하자라고 했었어요. 자, 근데 빗변의 길이를 2로 놓지 않고 우리가 얘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한번 이 삼각비를 삼각함수로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 원점과 맞닿아 있는 이 각을 기준으로 삼고서 삼각비를 구해줄 거예요. 자, 이 각도를 기준으로 삼각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됐어요. 왼쪽 아래쪽이 이 코 부분이 오도록 우리가 이 부분이 코가 오도록 이렇게 그려주고 60도, 30도 이렇게 해주면은 얘 삼각비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얘 길이의 비는 2대 이 짧은 게 긴 것의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1이 되고 나머지가 루트 3이 되는 자, 이런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구할 수 있겠다. 자, 얘를 우리가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의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을 우리가 구해 볼 거예요. 자, 사인 값을 구하면 2분의 루트 3이에요. 2분의 루트 3.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값 구하니까 이렇게. 코사인 값은 2분의 1. 탄젠트는 이렇게 되니까 1분의 루트 3에서 루트 3이다.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따온 거니까 얘의 값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다가 한번 그대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사인 120도에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 120도에도 2분의 1, 탄젠트 120도에 루트 3을 이렇게 각각을 매칭시켜주는 거예요. 그대로 넣어주는데 왜 넣어주느냐? 우리가 이 삼각형에서 일단 따올 거니까 얘네들을 그대로 넣어줘도 되겠다. 자, 근데 여기서 다만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던 게 있어요. 2사분면과 3사분면, 4사분면에 있는 그런 각들에 대해서 이 삼각함수의 값들은 1사분면과 차이가 생기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긴다? 부호에서 생긴다라고 했어요. 자, 그 부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냥 채워주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이 각이 120도란 각이 몇 사분면 위의 각이냐? 자, 지금 2사분면 위의 각이잖아요. 2사분면 위의 각.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찾아주자 이거예요. 2사분면에서는 사인 값만 양수를 갖는다. 그러니까 코사인이랑 탄젠트는 음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인 값만 양수, 코사인과 탄젠트는 음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놓고 나면은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 탄젠트 120도는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는 이 삼각형을 따와서 그 삼각비를 구하고 60도에 해당하는 삼각비를 구하고 그냥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거는 부호만 결정지어 준 거예요. 사인에만 플러스, 나머지 마이너스를 넣어주면서 우리가 결정지어 줬어요. 이렇게 해도 삼각함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그냥 삼각비의 값을 구하고 플러스 마이너스인지만 따져주는 그게 바로 이 과정이었다. 삼각비의 값을 먼저 구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만 따져주는 이 과정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명심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진짜 이게 맞는지 같이 한번 여기서의 우리 좌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좌표,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겠죠. 이 점의 좌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얘를 우리가 2로 삼는다면은 여기 밑변은 짧은 변이니까, 제일 짧은 변이니까 1이 될 거고, 여기가 높이가 루트 3인 이런 삼각형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x좌표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1만큼 왼쪽으로 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 x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y좌표는 위쪽으로 루트 3만큼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1, 루트 3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1, 루트 3 우리가 x좌표, y좌표 구했고 이 r값 구했으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사인 120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r분의 y다 라고 했어요. 자, r분의 y 그대로 한번 넣어줄게요. 2분의 y 값은 루트 3. 그래서 2분의 루트 3과 우리가 구했던 플러스 2분의 루트 3과 같구나. 자, 코사인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도 r분의 x다 이렇게 했는데 r 값은 우리가 항상 2로 보기로 했고 x는 1만큼 거꾸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1 얘를 넣어주면 되겠죠.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구한 거랑 똑같구나. 자, 만약 탄젠트 해볼게요.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했어요. x분의 y라고 했는데 자, x 마이너스 1이고 y가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은 간단하게 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삼각함수의 이 좌표를 일일이 구하는 그런 과정 없이도 이게 익숙하다면 여러분들 해도 좋아요. 자, 근데 이걸 일일이 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삼각형을 그냥 따온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의 삼각비를 구해서 일단 배치해 놓고 부호만 달라지게 해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아직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제 2번에 5번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 각자 한번 해본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풀이해 줄 테니까 그거랑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번에 5번 잠깐 이렇게 푸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럼 예제 2번에 5번을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번에 5번 보니까 마이너스 30도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해라 라고 해요. 자, 마이너스니까 우리 거꾸로 돌아가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거꾸로 30도만큼 이렇게 떨어진 이런 각도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라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다시 삼각형을 그려줄 건데 자, 이번에는 코 부분이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부호를 결정지어주는 걸 한번 활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 부분이 이렇게 30도인 이런 애가 있으니까 자, 그럼 얘를 바로 세워주면은 이렇게 30도가 되는 이런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그릴 수 있겠다. 자, 그럼 얘의 길이의 비는 우리가 알고 있죠? 한쪽을 2라고 하면은 얘를 1로 놓고 얘를 중간 길이를 루트 3으로 이렇게 놓는다면은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의 사인 값 사인 30도는 2분의 1이 되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고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해놓고 얘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사인 마이너스 30도 코사인 마이너스 30도 탄젠트 마이너스 30도예요. 자, 얘네들을 각각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사인 마이너스 30도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얘네들 각각은 일단 우리가 그려놓고 나니까 기본적인 삼각형이 바로 이런 삼각형이었다라고 했어요. 얘를 바로 세우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사분면에 따지지 않고 일단 기본적인 삼각형에서 따져보자면 각각의 함수값들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값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2분의 1, 2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1을 먼저 이렇게 배정해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호를 결정지어 주자 이거예요. 자, 지금 얼싸안코라고 했으니까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이 바로 양수라는 거. 자, 그럼 코사인이 양수가 되고 나머지는 양수가 아니니까 음수로 이렇게 여러분들 결정지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3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은 플러스 2분의 1 루트 3 탄젠트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되겠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삼각형의 삼각비를 잘 알고 있을 때 그 삼각비를 굉장히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쉽게 활용해서 삼각함수 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법 정말 잘 연습해두면은 되게 유용한 방법이니까 많이 연습해두고 다양한 각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3번과 4번이 뒷페이지에 남았는데, 이제 3번과 4번은 우리가 이 부호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제 3번, 4번이 얘는 중요한데 예제 3번, 4번이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개념 점검해보는 역할로 여러분들 그거 각자 한번 풀어보고 나중에 선생님이 올려주는 답지랑 이렇게 비교해보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이 부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냥 삼각비였는데 우리가 삼각함수 값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삼각함수 값으로 구할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그러면 25차시 내용으로, 자 마지막 내용으로, 마지막 우리 학습지로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할 내용은 그렇게 막 복잡하진 않아요.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간단한 두 가지씩만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남겨두면 되니까 우리가 그 공식들 배우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유도됐는지, 어떤 아이디어에 시작돼서 이렇게 유도됐는지 그거 두 가지에만 배운 다음에 예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두 가지 배울 거예요. 우리가 관계라고 했는데, 관계라면은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자, 되게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관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삼각함수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 길이를 R이라고 갖고도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 빗변의 길이를 2로 설정하면 편하다, 그래서 그냥 2로 썼듯이 이번에는 빗변의 길이를 1로 설정해 놓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빗변의 길이를 1로 써놓고 우리가 이 점을 x, y로, 그리고 이 각도가 세타 라디안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로 그냥 이 길이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삼각함수에서 그 삼각비에서 시작했으니까 삼각함수는 길이 사이의 비율만 따지게 되니까 그냥 얘를 자유롭게 우리 원하는 대로 1로 설정해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기억하면 좋겠고, 자, 하여튼 간에 그래서 우리가 1로 한번 빗변의 길이를 설정하고 x, y를 지난다, 이 각도인 세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해볼 거예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해볼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사인 세타는 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여기서 좀 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준 다음에 높이를 표현해주면 y가 될 거고 밑변의 길이는 x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사인 값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사인 값은 빗변분의 높이다 라고 했으니까 1분의 y가 돼요. 1분의 y라고 했으니까 그냥 y라고 쓸 수 있게 돼요. 자, 코사인 값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쓰는데 1분의 x니까 그냥 x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마지막 탄젠트 값은 이렇게 쓰니까 얘는 x분의 y가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빗변의 길이를 굳이 1로 설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분모가 r이었는데 그 r 값을 우리가 이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i와 x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니까 좀 그 관계를 보기가 편해졌어요. 무슨 관계냐? x와 y로 이렇게 각각 표현되는데 탄젠트에는 둘 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그 관계,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첫 번째는 바로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고 했는데 각각의 x와 y는 코사인과 사인에 해당되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된다. 바로 이게 첫 번째 성질이에요.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 세타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사이의 그 관계를 첫 번째 성질로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관계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쓰니까 삼각함수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듯이 이 성질들도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말고 잘 기억해 놓고 계속 활용하면서 익숙해지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성질은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고,
얘 반지름의 길이를 사실 r로 놔도 그냥 일반적인 r, 문자 r로 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일 수가 있어요. r분의 y, r분의 x로 해도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와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으니까 궁금한 친구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각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성질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성질도 우리 얘를 그대로 쓸 거예요. 자, 얘를 그대로 쓸 건데 자,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 이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쓸 거는 바로 이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두 가지만 뽑아와서 두 가지가 갖는 두 가지를 결합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성질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얘네 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얘를 보기 위해서 두 번째 성질을 보기 위해서는 이 삼각형을 봐야 돼요. 이 삼각형. 이 직각 삼각형을 보는데 자, 여기서 어떤 식을 유도할 수 있을까요? 직각 삼각형 하면은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가 좀 떠오르면 좋겠는데 피타고라스 정리가 떠오르나요?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x는 코사인이라고 했고 y는 사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바꿔 써주자면 그 순서는 좀 뒤바꿔도 자, 사인 제곱 세타, 우리 사인은 제곱한 걸 여기다 이렇게 써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명시해 주자면 사인 세타의 제곱을 이렇게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도 알아뒀으면 좋겠고, 사인 세타의 제곱과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여기 1이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두 번째 성질이에요. 두 번째 성질. 자, 학습지 배울 내용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 바로 이렇게 우리 설정해 놓고 뽑아낸 다음에 탄젠트 값과 코사인 값, 아니 탄젠트 값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그리고 코사인 사인의 그 둘 사이의 관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둘을 정리해 놓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성질도 마찬가지로 얘를 그냥 반지름 r로 놓고 우리가 얘네들 값을 다시 r분의 y, r분의 x로 변화시킨 다음에 얘네 둘을 더해봐도 그래도 돼요. r제곱분의 x제곱, r제곱분의 y제곱을 둘이 더해도 1이 나온다는 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일반적인 경우로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바로 이렇게 빗변의 길이 1로 냅두면은 우리가 바로 이 성질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확인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성질, 두 번째 성질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얘네들을 한번 오늘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그 예제를 풀어보면서 우리 두 가지 성질을 같이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예제 보면서 우리가 그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의 그 사이의 관계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예제 1번 보니까 사실 예제 1번부터 3번이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선생님이 좀 의아하긴 하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삼각함수 사이의 그 부호랑 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여기 학습지를 좀 잘못 만들었는지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그래도 일단 예제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면서 그 복습도 하는 겸 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1, 2, 3, 4분면, 1, 2, 3, 4, 4분면 중에서 여기에 위치하는 이런 각도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각각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우리 결정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모두 all 사인, 탄젠트, 코사인, 얼싸안고 해서 이렇게 all 사인, 탄젠트, 코사인 이렇게 각각이 플러스인 애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자, 그럼 여기 3,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탄젠트만 플러스고 사인과 코사인은 마이너스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부호를 먼저 설정해 놓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따질 거는 그 삼각형 사이에 삼각 B만 넣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코사인 세타가 4분의 3이래요.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우리가 일단 부호는 생략해 놓고 기본적인 삼각형을 그려보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릴게요. 대충 그려놓고 코사인 세타는 이런 식으로, 얘가 세타라고 하면은 코사인 세타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얘분의 얘가 4분의 3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바로 4가 되고 우리가 그냥 4와 3이 이렇게 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차피 길이 사이에 B만 할 거니까 얘를 4로 놓든 얘를 4랑 3으로 놓든 아니면 뭐 8이랑 6으로 놓든 이렇게 여러분들 자유롭게 놓을 수가 있어요. 뭐 40, 30으로 놔도 좋아요. 자, 근데 4와 3을 놓으면 여기는 몇이 될까요?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4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x제곱이다. 이렇게 되니까 16 빼기 9 하면은
7은 x제곱. 우리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는 바로 루트 7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여기 사인 값, 사인 세타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 부호 뒤쪽에다가 4분의 루트 7 이렇게 살포시 얹어주면은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플러스인데 삼각비가 3분의 루트 7이니까 여기다 또 넣어주면은 3분의 루트 7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사인 값만 주어져 있고 몇 사분면 위에 각인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사인 값과 탄젠트 값도 우리 구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사인 값은 우리가 이렇게 해봤는데 탄젠트 값을 또 다른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려놨으면은 바로 이렇게 구하겠지만 우리가 그 성질 배웠으니까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거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번 겸사겸사 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탄젠트 세타는 3분의 루트 7이라고 했는데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바로 이 값이 되겠느냐?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 코사인 값은 4분의 3이죠. 마이너스 4분의 3분의 사인 값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 이렇게 되는데, 자, 마이너스니까 둘 다 이제 플러스로 변하고 이렇게 해서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여러분들 이 번분수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은데 이거 너무 어렵다면은 그냥 밑에다가 이 분모를 없애주는 그런 수를 곱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얘를 몇을 곱해야 될까요? 1로 만들어주는 수, 역수를 곱해주면 돼요. 3분의 4를 위아래에다 둘 다 곱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얘네는 다 없어지게 되고 위에는 4와 4 약분돼서 3분의 루트 7이 이렇게 남게 돼요. 그럼 3분의 루트 7과 플러스 3분의 루트 7 서로 같으니까 우리 탄젠트 값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직접 이렇게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이 부호도 잘 기억해 놓고 이 관계도 잘 기억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미적분 배울 때 이 탄젠트 값은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미리 이렇게 잘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예제 1번을 풀어봤는데 예제 2번과 3번은 1번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 나중에 올려주는 풀이랑 다시 한번 이렇게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제 4번. 자, 예제 4번으로 넘어갈 건데 자, 지금 예제 4번에서 주어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다. 바로 이 식만 주어져 있어요. 그 와중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 라는 이런 문제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자, 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은 딱 두 가지예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뭐 탄젠트 값까지 굳이 넣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인과 코사인 사이의 그 특별한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거. 꼭 제곱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꼭 제곱이 붙어야 된다는 거. 자,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 둘이 더하면 1이 된다는 거. 얘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자, 얘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얘를 이런 꼴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이런 꼴이 좀 포함되도록 해주려면 전체를 제곱해주면은 제곱인 꼴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제곱해주면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얘네들은 알고 있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자, 이 안에 있는 이 둘이 더한 값은 우리가 2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를 제곱한 것은 몇이다?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4분의 1과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이 둘이 같다라고 우리가 식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4분의 1은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식을 설정하고 우리가 이항시켜주도록 할게요. 1을 양변에서 빼서 얘를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만 남겨준다면은 우리가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되고,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우리가 순수하게 얘네들만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2로 나누고 여기도 2로 나눠준다면
결국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3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질,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사인과 코사인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굉장히 특별한 성질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고 연습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예제 4번 주어진 게 얼마 없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조건을 생각해내서 이런 값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예제 5번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제 5번. 예제 5번 풀기 전에 여러분들 잠깐 또 영상 멈춰놓고 직접 한번 풀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제 5번도 예제 4번이랑 비슷하니까 예제 5번 잠깐 영상 멈춰놓고 여러분 직접 한번 풀어보고 나중에 선생님 풀이랑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다 풀어왔을까요? 다 풀어왔을 거라 믿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예제 5번 보니까 우리 또 이번에 식이 하나만 주어져 있어요.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의 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값이 주어져 있는데 얘 곱한 거를 구하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얘를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너무 조건이 적으니까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의 그 관계식 얘도 우리가 활용해야겠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구할 수 있겠고, 자, 얘를 같이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꼴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좀 변형시켜야겠죠. 얘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해 준다면은 사인 제곱 세타 빼기 2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고, 자, 얘는 우리가 3분의 1로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바로 3분의 1의 제곱이다. 그래서 얘는 9분의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바로 결정할 수 있겠고, 자, 여기 우변은 지금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두 개를 더하면 1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 빼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남는다라는 거. 자,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얘네만 남겨줄 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9분의 1은 1 빼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다. 얘를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적어주고 나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1을 옆으로 이항시켜줘서 마이너스 9분의 8 9분의 1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9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8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다. 자, 지금 마이너스 2가 앞에 붙어있는 게 거슬리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사라져서 플러스로 남게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 약분돼서 사라지게 되고 2와 8 약분돼서 4만 남게 돼요.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은 9분의 4구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값은 예제 1번의 답은 9분의 4가 되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 자, 예제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2번. 자, 예제 2번은 사인 세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를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얘네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얘네들을 구하기 위해서 세제곱까지 돼 있으니까 얘네들 사인 세타를 세제곱한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세제곱한 거를 우리가 곱셈 공식을 좀 써서 인수분해 공식,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한번 좀 쪼개줄 필요가 있어요. 자, 세제곱에서 세제곱을 뺀 거를 우리가 쪼개줘야 되니까 좀 더 간단한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쪼개주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사인 세타 빼기 자, 인수분해 공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수분해 공식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은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어떻게 인수분해 되느냐? x 빼기 y에다가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자, 여러분들 미안해요. 다시 시작할게요. 자, x제곱 빼기 y세제곱은 이런 식으로 곱셈공식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고, 이거 다시 기억 안 나면은 여러분들 작년에 했던 건데 기억나지 않으면 인수분해 공식 그리고 곱셈 공식 다시 한번 우리 떠올려 본다 생각하고, 여러분 이거 잘 돼야 이제 뭐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수학 잘 될 거니까 다시 복습하는 김에 공부한다 생각하고
우리 x세제곱 빼기 y세제곱, 뭐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이런 곱셈 공식들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놓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이 공식을 일단 지금은 당장 쓰도록 할게요. 자, x의 자리에 사인이 왔고 y 자리에 코사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이번엔 x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 빼기 둘을 곱한 거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여기 더하기죠? 미안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어요.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바꿔줄 수 있다. 자, 인수분해 공식 제발 꼭 여러분들 복습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럼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알아요. 얘는 바로 3분의 1이라는 게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곱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얘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너무 복잡해 보여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 둘 다 플러스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은 1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1 더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 우리가 얘를 구했었죠. 여기 9분의 4라는 값을 구했으니까 1 더하기 9분의 4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3분의 1 곱하기 9분의 4 더하기 1 하면은 9분의 13이 되고, 따라서 얘를 곱해주면 분모끼리 곱해서 27분의 13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답은 27분의 13이 된다. 자,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배웠고, 오늘 그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활용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 이 두 가지 공식만큼 여러분들 꼭 잡고 갔으면 좋겠고, 특히 여러분들 그 실수하기 쉬운 부분 하나만 잡아주고 갈게요. 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뭘 제곱해서 둘이 뭐 어떻게 하면 1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실수를 하느냐,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사인 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경우는 둘 다 아니라는 거, 둘이 더했을 때 1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짚고 하면 좋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탄젠트 세타는 밑에 코사인 세타가 와야 된다라는 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와야지,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면 안 돼요. 얘네가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다, 탄젠트 세타가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안 되니까 탄젠트는 코사인이 분모에 와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명심해주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늘 이렇게 삼각함수의 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탄젠트와 사인, 코사인의 관계,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 둘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두 가지는 정말 잘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겠고, 그것도 정확하게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중간고사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데 항상 이렇게 했듯이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주면 좋겠고, 선생님한테 뭔가 질문할 게 있다, 학습지 문제여도 좋고, 아니면은 뭐 학원에서 했던 문제여도 좋고, 아니면 뭐 교과서에서 했던 문제, 아니면 심화 문제여도 좋으니까, 아니면 뭐 개념을 다시 한번 물어봐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편하게 연락하고, 카톡 언제까지 보내야 될까, 밤 늦은 시간에 보내면 안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간에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해도 좋으니까 카톡으로 편하게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좋겠어요. 뭐 사진 찍어서 질문한다든가, 아니면 카톡으로 이렇게 질문해도 좋으니까 여러분 편하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와서 얘기하면 선생님 또 답변해 주도록 할게요. 자, 하여튼 간에 중간고사 잘 준비하고 주말 아니죠. 자, 남은 온라인 기간 잘 보내고 우리 수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